식욕 억제제를 보면 그 약들은 좋은 약이 없어요. 요새는 이런 의사들 많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공부 안 하는 의사들.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겼다라고 믿은 거예요. 전절제인데 신지로이드는 정말 잘 챙겨 먹는데 같이 주신 칼슘이나 비타민 D는 자꾸 까먹습니다. 글쎄 칼슘 수치를 올리면 부갑상선 기능은 조금 떨어지죠. 칼슘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부갑상선 기능이 약간 덜하긴 해요. 칼슘 약을 안 먹고 버틸 수 있으면 나는 오케이 버텨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 질문한 사람은 버틸만 한 거예요. 그렇죠. 까먹을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거예요. 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버틸만 한 모양이니까. 근데 비타민 D는 저는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면역력하고도 요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셀레늄, 글루타치온 저는 좀 강조를 하는 약들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약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타민 D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피 검사를 보면 전부 다 저하예요. 그러니까 햇빛도 워낙 싫어하지, 비타민 D의 공급원이 될 만한 음식들도 별로 안 좋아하지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요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의사가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엄청 많이 먹는다고. 아니 그 진짜 그러니까 적정하게 정량. 드셔야 돼요. 적정하게.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권장량이 1200에서 2000IU일 거예요. 비타민 D가. 그래서 그거 맞춰서 드셔야 돼요. 또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냐는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다이어트 약 중에서 이게 펜타민 이런 계통 향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저는 그거 펜타민 이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 약명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식욕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를 보면 그 약들은 좋은 약이 없어요. 그렇죠. 많이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갑상선 암 환자에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는데 장선생님 약간 의견이 좀 틀리시더라고요. 위고비 같은 약은 전형적으로 수질암의 원인이 되는 파라타로이드 C셀이라고 하는 C 세포를 자극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 과학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갑상선 전절제라면 C 세포가 없잖아.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장원생이 우려하는 건 그거죠. 이게 뭔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꺼름직한 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갑상선 전절제면 괜찮지 않을까 해요. 확실히 밝혀진 다음에는 다음에 하자는 게 제 정책이고. 아까도 보면 약 먹는 것도 그렇고 되게 스트릭트하네요. 저는 굉장히 스트릭트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지금 위고비, 마운자로 등등 이용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암 환자, 특히 수질암에서는 수질암은 안 되고요. 갑상선 세포가 틀리지만 폴리큘러 셀을 자극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을 구성하는 두 가지 세포, C셀, 폴리큘러 셀 두 가지인데 C셀에서 수질암이 나오고 폴리큘러 셀에서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발생이 되는데 C셀은 자극한다. 근데 여포 세포를 자극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보시라. 이런 입장입니다. 안전하긴 하겠네요. 특히 암 환자에서는 저는 권하진 않아요. 오케이. 네. 반절제 환자의 호르몬 약을 평생 먹을지 아예 안 먹을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반절제한 경우에 2에서 5년 이내 복용 후 중단하라는 의사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만 먹는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나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미 상당 기간 먹고 있다면 약을 평생 처방받아서 먹는 것도 방법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요새는 이런 의사들 많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공부 안 하는 의사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유방암 환자들을 호르몬 치료를 할 때 2년 치료하는 프로토콜이 있었고 5년 갔다가 7년 갔다가 요새는 몇 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개념만 가지고 갑상선 암도 그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위험군 분류법, 위험 인자를 분류를 해서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예요. 그렇죠. 애초에 저위험군 환자들은 약을 먹을 필요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시작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고위험군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저위험군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을 하기 충분할 정도의 호르몬 양이 있으면 그렇죠. 저위험군 환자들은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반절제를 했는데 남아있는 갑상선이 신통치 않아서 일상생활하기 힘들다. 그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쭉 가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 수치를 보고 프리T4나 T3나 TSH 수치를 보고 줄이든지
이제 줄여 나가면서 적응시켜서 나중에는 끊는 방향으로 가긴 해요. 네. 저희 그래서 연구에서. 이런 게 중요한데 환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절제랬어요. 저염군이라고 판정됐어. 그래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3개월 갔더니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약을 먹으세요 했더니 아니 당신이 나한테 약 안 먹어도 된다 그러지 않았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남아있는 갑상선이 일을 잘 못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그건 암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능이 약해서 먹는 거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갑상선 약 75ml와 골다공증 약 주 1회 먹는데 주사로 바꾼다고 합니다. 갑상선 약이 골다공증 약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서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갑상선 기능이 너무 높으면 골다공증 위험도가 증가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을 조금 줄여주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 경우 골다공증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거니까 그 분야의 주치의 상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주사를 맞는다는 게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죠. 이제 폴사맥스 같은 그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주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치료로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의 백그라운드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약을 먹다가 주사로 바꾼다고 바꾸는 하니까 뭔가 자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주사도 매일 와서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맞나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주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56세 여성입니다. 검진에서 갑상선 전이 없는 암으로 기도 쪽 0.7cm 전이는 없고 반절제 했고 신지 1마이크로그램 먹고 11개월째부터 0.75 먹는 중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약과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의사 선생님에 따라 다른 소견을 주셔서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는 건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겼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다는 거죠. 이 의사도 공부 좀 해야 돼요. 근데 갑상선 기능이 너무 높으면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맞는 말이지 기능 항진 이꼴 바로 골다공증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끔은 환자들이 의사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도 이렇게 듣고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말을 좀 새겨 들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떤 거 하나를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수술 후 관리 호르몬 치료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술 후 증상 및 회복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